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금융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 있어 보이죠? 바로 LTCM 파산 사건입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우리말로 하면 장기 자본 관리라는 뜻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엄청 안정적이고 길게 차분하게 돈을 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정교하다는 수학 모델로 투자하다가 거의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뻔한 대형 사고를 냈거든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꼭 안전한 게 아닌 이유, 그리고 투자에서 레버리지가 왜 무서운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LTCM이 뭐 하는 곳이었는지부터 봅시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작은 가격 차이를 발견해서 거기서 수익을 뽑아내는 초정밀 투자 회사였어요.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채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비싸고 하나는 약간 싸다고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둘의 가격 차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는 식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차익거래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큰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작은 틀어짐이 결국 제자리로 온다에 거는 겁니다. 이걸 일상 비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 두 군데에서 똑같은 생수가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1,050원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싼 데서 사겠죠. 만약 이런 가격 차이를 엄청 크게 전 세계 금융시장 곳곳에서 초고속으로 발견해서 돈을 건다면 얼핏 보면 거의 무위험처럼 느껴집니다. LTCM은 바로 이런 발상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팀의 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월가 스타 트레이더들이 있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마이런 슐스와 로버트 머턴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트레이더도 최고, 교수도 최고, 수학도 최고인데 여기 망할 일이 있겠어? 처음 성과도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번쩍번쩍 났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겼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잘 되기 시작하면 원래 하던 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LTCM은 작은 가격 차이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차이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씁니다. 즉 빚을 내서 판을 엄청 키운 거예요. 내 돈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까지 10, 20, 30씩 끌어와서 같은 전략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러면 평소엔 작은 수익도 크게 보이죠. 문제는 반대로 작은 오차도 엄청난 손실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내 돈 1억으로 집을 사면 가격이 5% 떨어져도 손실은 5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 돈 1억에 대출을 잔뜩 끼고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순 자산은 훨씬 크게 출렁입니다. 평소에는 대출 덕분에 수익률이 멋져 보이지만 위기 순간에는 대출이 칼날이 되는 거죠. LTCM도 딱 그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정교했지만 안쪽에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러시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채무 불이행, 즉 빚을 제대로 못 갚겠다고 하면서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때 시장 참가자들은 갑자기 복잡한 계산 다 필요 없고 일단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가자 모두가 됩니다. 평소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던 자산들이 위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LTCM의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정도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온다고 계산했지만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평균 회귀가 아니라 패닉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 평소에는 자주 보던 교통 흐름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을 짰는데 갑자기 도시에 대형 재난이 터져서 모두가 예상 밖 방향으로 몰려간 겁니다. 평소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델은 정상적인 날씨를 가정했는데 실제 시장엔 태풍이 온 셈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생겨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손실이 나기 시작할 때 거래 상대방들이 담보를 더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요. 그러면 투자회사는 돈을 마련하려고 자산을 팔아야 해요. 그런데 위기 때는 팔수록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고 손실이 커지면 또 담보를 더 넣어야 하고 담보를 넣으려면 또 팔아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LTCM은 바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LTCM이 워낙 많은 은행, 증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한 번에 터지면 저 회사에 돈 빌려준 곳은 괜찮나? 그 회사와 거래한 곳은 그 회사랑 묶인 파생상품은? 하면서 연쇄 공포가 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요 금융기관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구조조정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흔히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구제한 건 아니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을 넣어 LTCM을 정리하도록 압박하고 조율한 사건으로 많이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냥 쓰러뜨리면 금융시장 전체가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천재가 모였다고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린 특별하다는 자신감이 과해지면 더 위험해져요. 둘째, 과거 데이터는 유용하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 때는 상관관계가 깨지고 평소에 낮아 보이던 위험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요. 셋째, 레버리지는 수익을 확대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실수도 확대합니다. 칼이 요리에 쓰이면 훌륭하지만 휘두르는 순간 위험해지듯이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만 보지 말고 그 수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누군가 꾸준히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혹시 빚을 많이 썼는지, 변동성이 낮아 보이도록 숨겨진 구조가 있는지, 평소에는 티 안 나지만 위기 때 한 번에 무너질 전략은 아닌지 봐야 합니다. 펀드나 투자 상품을 볼 때도 최대 손실은 어느 정도였나요? 레버리지를 쓰나요? 유동성이 나쁜 자산에 투자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개인 투자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용거래나 과도한 대출, 몰빵 투자에 기대면 평소엔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한 번만 예상 밖으로 흔들려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대박 한 번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아야 다음 기회도 오거든요. 그래서 꼬팽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LTCM 사건은 수학이 틀렸다기보다 현실은 모델보다 훨씬 거칠다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 복잡한 공식을 외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설마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와 은행이 LTCM의 위험을 초반에 제대로 못 봤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숫자가 너무 그럴듯했기 때문이에요. 변동성, 확률, 손실 범위, 기대 수익 같은 지표가 전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과거 데이터상으로도 전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사람은 숫자를 보면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수식과 박사학급 설명이 붙으면 더 믿게 되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진짜 위험은 계산된 위험만이 아닙니다. 계산 바깥의 위험, 즉 제도 변화, 정치 충격, 유동성 증발, 공포심리의 전염 같은 것들이 더 치명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산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지난 10년 동안 날씨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비가 올 확률과 판매량을 거의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고 물류가 끊기고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시스템이 멈췄느냐가 더 중요하죠. LTCM도 비슷했어요. 원래는 가격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평범한 시장을 상정했는데 위기 국면에서는 시장 참여자 전체가 같은 출구로 몰리면서 유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제값에 못 파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상관관계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던 자산도 위기가 오면 갑자기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다고 안심했는데 막상 급락장이 오면 계좌가 전부 빨갛게 물드는 경험을 하게 되죠. LTCM은 서로 다른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분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비슷한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시장이 결국 정상으로 돌아올 것, 유동성은 유지될 것, 상대방은 계속 거래해줄 것. 이 전제들이 동시에 흔들리자 분산처럼 보이던 포지션이 한 덩어리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목을 10개 샀다고 무조건 분산이 아니에요. 모두 같은 테마주거나 모두 경기 민감주거나 모두 빚을 많이 낸 기업이라면 시장 충격이 왔을 때 같이 흔들릴 수 있죠. 부동산도 지역만 다르고 대출 구조가 비슷하면 사실상 같은 위험일 수 있고요. 진짜 분산은 숫자가 아니라 원인이 달라야 합니다.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가 달라야 해요. LTCM 이후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훨씬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도 더 강조됐어요. 평상시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이상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가정해보는 거죠. 금리가 갑자기 크게 움직이면, 유동성이 절반 이하로 줄면, 거래 상대방 하나가 무너지면, 환율이 급변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사실 개인도 비슷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내 투자 자산이 20% 빠지면 잠이 올까? 소득이 6개월 끊겨도 버틸 현금이 있을까?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올라가면 감당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투자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왜 종종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존재가 되는지도 보여줬어요. LTCM 자체는 은행이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기관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회사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금융은 연결의 산업입니다.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 담보가 되고 다른 쪽 담보가 또 다른 파생 상품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 작은 회사처럼 보여도 연결망 안에서는 거대한 폭탄일 수 있어요. 훗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해할 때도 LTCM 사건은 좋은 예습이 됩니다. 레버리지, 복잡한 구조, 과신, 유동성 경색, 연쇄 불안, 패턴이 꽤 닮아 있거든요. 꼬팽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똑똑함과 현명함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똑똑함은 계산을 잘하는 능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명함은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꼭 가장 화려한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건 건드리지 않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줄이고 항상 현금과 여유를 남겨두는 사람이 끝까지 버팁니다. 실전 팁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상품은 일단 경계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익 구조는 위기 때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수익률 뒤에 숨어있는 레버리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그동안 괜찮았다는 말은 미래 안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넷째, 내 자산 전체가 같은 충격에 흔들리는 구조는 아닌지 점검하세요. 다섯째, 위기 때 손절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되도록 평소 규모를 조절하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상품이나 시장 뉴스를 볼 때 화려한 성과 뒤에 숨어있는 레버리지와 구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조용한 호수 같아도 바닥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한 걸음은 여기까지입니다. LTCM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왜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는지, 왜 리스크 관리가 수익률만큼 중요한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오늘도 투자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제인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